유동호 양혜정과 복주가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정 씨, 네, 날씨가 추웠습니다. 엄청 추워요. 네, 추울 때 보통 어떻게 따뜻하게 보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그냥 이불 속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니 말고 혹시 그 뭐 남대로 뭐 꼭 그 추울 때 이거 하면 따뜻하다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갖자. 네, 그것이 따뜻해지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한 해가 갈 때까지 계속 춥다는 그 예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겨울이니까. 네, 며칠 뭐 안 남았으니까. 그죠? 겨울이 추워야 되니까. 네. 나이는 또 한 살 더 먹고. 되게 슬퍼 보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춥다가 슬퍼지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사회복지 네, 노조의 네, 조직국장으로 네, 일을 하고 계신 네. 신영석 조직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좋아, 목소리 좋아. 웬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전 지금 저희 어색해 컨셉이에요. 죽겠는데. 인사만 하면 목소리 좋다 이렇게 칭찬하고 들어가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 목소리가 괜찮아. 입에 발린 소리. 듣고 왔어야 되는데. 아니. 너무 쉽게 넘어갔네요. 아니야, 목소리가 굵어서 좋습니다. 근데 제가 사회복지의 노조 이런 좀 뜨아할 수 있는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명칭부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그래도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굉장히 자괴감이 들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예, 노동조합이고요. 거기서 조직국장 맡고 있는 신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신현석 조직국장님. 예. 정확하게 어떻게 뭐 노조 만들 결성부터 해가지고 한 뭐 양력이라 연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제가 꼭 조직국장으로 노동조합 만들 때부터 같이 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 노동조합은 2003년도에 서울경인 사회복지 노동조합이라는 네. 이제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는 이제 하나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산별 노조로 좀 출발을 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제 그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회복지 노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 사회복지 현장에도 좀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뭐 준비를 고생하셔서 한 2년 동안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좀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좀 시설에 노동조합을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맞아가지고 2003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회복지 쪽에 이제 노동조합으로 이제 서울경인 사회복지 노동조합으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공공 부분 당시에 이제 공공연맹이었죠. 그렇게 좀 활동을 하다가 이제 공공연맹이 이제 하나의 산별 노조로 좀 전환하라는 이런 흐름들이 좀 존재를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도 이제 당시에 이제 공공노조 이제 사회복지 지부로 이제 하나의 산별 노조 하나의 이제 지부로 좀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공공운수노조, 이제 또 거기에 또 복잡한 게 또 있긴 한데, 이제 공공노조가 있고, 이제 또 운수노조가 있었는데, 이 두 노조가 큰 산별 노조가 합쳐지면서 공공운수노조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저희 이제 명함을 이렇게 드리거나 아니면 좀 짧게 좀 저희를 소개할 때, 이제 약칭으로 이제 공공운수노조라고 하는데, 아니, 운수? 운수라고 하면은 이제 뭐 철도, 지하철, 뭐 버스, 뭐 택시 이렇게 이제 뭐 화물 이런 쪽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니, 운수의 사회복지지부가 왜 있어? 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곤란한 경우도 많이 겪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설명을 다 해드리고, 저희가 정식 명칭이 전국 공공운수 사회 서비스, 이제 사회 서비스가 이제 빠져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뭐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공공운수노조가 대의원 대회에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명칭 변경을 논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그런 오해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운수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상관없다. 충분히 좋은 설명 너무 빠르고 정확히 해주셔서. 네, 뭐 공공운수노조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긴 하더라고요. 뭐 왜 운수노조냐? 버스 뭐 이렇게 생각나다가 주로 철도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뭐 내년에 그러면 뭐 명칭이 저희 뭐 사회 서비스나 뭐 이런 게 그 바뀔 수도 있겠네요. 아, 그건 뭐 그런 정확하게 것들?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근데 이제 운수 쪽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 운수 업종도 사실 공공 부분이라서 뭐 저희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을 했는데 뭐 그래도 명칭상으로도 좀 다양하게 포괄할 수 있으면은 뭐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공공이라고만 앞에만 또 보면 또 충분히 예. 또 이게 연결될 수도 있어서 근데 운수가 뒤에 있으니까 또 공공 영역에는 그럼 노조가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많이 있나요? 그 가입자분들이 아. 조합병? 일단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이제 보통은 10%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예. 거기는 한 그래도 한 40%뭐 이런 이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데 사실 저희처럼 이제 민간 영역 공공 부문에서도 이제 민간 전달 체계 뭐 저희도 있기도 하지만 저희 노조 내에서는 이제 보육교사 분들이 조직된 곳이 따로 있고 또 이제 활동보조인 그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조직되어 있기도 하신데 이런 좀 민간 사회 이제 민간의 전달 체계를 가지면서 공공의 성격을 갖는 영역들은 굉장히 조직률이 낮죠.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 노동조합도 좀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인식하거나 있다고 존재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의 좀 낮은 조직률, 낮 조직률. 예, 그런 좀 그런 상황이죠. 예. 조직률이 낮은 게 아무래도 사회복지라는 게 예. 제가 언뜻 느껴도 노조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왠지 그 오히려 더 불합리할 받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왜냐면 기관마다 네. 당연히 이제 그 일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노조인이 된다면 거꾸로 언제든지 가뜩이나 이상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나 이상한 사업주라고 해야 되나요? 있는 분들이 있는데 더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어서 가입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노조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일반적인 불이익은 뭐 사회복지 현장이나 다른 현장에서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이제 발생하거나 생기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죠. 근데 사실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 많은 노동조합들이 이제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자기의 이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되고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노동조합 처음 생겨나는 것들도 사실상 이런 문제, 본인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사회복지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 이제 좀 뭐 인권 침해나 시설 비례나 아니면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이제 운영상에 있어서 비민주적이거나 이제 관료적이거나 이런 좀 운영 체제를 갖고 있을 때 노동조합이 아무래도 좀 고민을 하시게 되고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게 되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먼저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이제 활동하게 되는 것들은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좀 그런 과정들 때문에 노동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많은 좀 규모나 영향력들을 좀 만들지 못하는 부분들 한계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노동권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이렇게 낮지만, 그러니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일들이 가장 큰 영역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지 자신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어떤 자기를 보호하거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낮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 환경적으로 사실은 이제 공공 영역에 그 조합 가입률이 높은 거는 어쨌든 그 채용이나 뭐 인사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또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해고를 당하거나 그러기 쉽지는 않잖아요, 공공 영역에서. 근데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은 해고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혹은 여기에서 그만뒀을 때 다시 재취업하는 거를 다른 기관에 하는 거를 막는 거죠. 그 이른바 뭐 블랙리스트처럼 리스트가 쟤는 안 돼. 쟤는 그러니까 뭐 그냥. 돌기보다 네. 돌지 않고 그냥 찍어서 쟤 돌 필요 없어 쟤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치사한 방법을 써요. 아예. 왜냐면 제가 먼저 여기 퇴사하고 다른 기관에 넣었다 이력서를, 그러면 거기에서 면접을 보고 나서 제가 전 직장 있던데 전화를 하죠. 양혜정 괜찮았냐? 한 달을 건너면 다 알아요. 그리고 전혀 아는 관계가 아니어도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면접 아무리 잘 봐도 거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협박도 해요.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그래요? 그러니까 말 잘 들어. 이런 거죠. 그래서 좀 낫다. 실제적으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아까
왠지 그 항상 나오면 사회복지 쟤네들 돈 떼먹는 기관이다. 예. 그런 인식도 저같이 약간 좀 일반 시민 입장에서 사업이나든가 구청이든 어딘 사업으로 받아 하다 보니까 혹시 뭐 뒤로 뭐 떼먹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가 제보를 하거나 그런 인식 때문에 오히려 더 예.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뭐 예전에는 뭐 내부 고발 이제 뭐 지금 맞습니다. 요새는 이제 뭐 공익 제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문의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이 아는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적은 식의 문의들이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하기도 하고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뭐 비리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뭐 금전적인 이익을 이제 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하시지만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외적인 도움들을 드릴 수 있긴 하지만 그 현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겪게 될 수 있는 어려움들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뭐 근무상의 여러 가지 차별이나 아니면은 거의 이제 뭐 따돌림이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이직이 굉장히 좀 사회복지 현장이 굉장히 많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좀 나름의 이제 자기가 이제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임금이나 노동 조건 이런 쪽에서의 성취나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의 어떤 노동들을 인정해주고 그것이 이제 좀 더 경력이 되고 좀 더 좀 높은 자리에서 뭐 높은 자리가 이제 자기가 뭐 높은 지위를 노리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건데 사실 여기 현장에서 한번 낙인이 찍히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우려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뭐 그렇죠. 아까 뭐 면접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이미 그 사람이 전 직장에서 어떠한 그 선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좀 이빠른 소리들을 했고 좀 많은 좀 참견이죠. 운영상에서 저 의견들을 내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다음 직장에서 좀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뭔가 문제를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좀 놓여 있죠. 예. 보통 그러면 조용히 퇴사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다시는 이제 마찰 뭐 없이? 그렇게 이제 다른 이직이나 이런 것들 고민하시면 주로 이제 그냥 퇴사를 하시는 거고, 근데 이직이 아니라 진짜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하고 계신 분이면 정말 이제 뭐 아낌없이 뭐 모든 문제를 다 제기하고 사실 수도 있고, 예. 너무 그 뭐 테러 없는 거네요. 생존권이잖아요. 네. 직업이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니까 그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아까 뭐 전력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전 직장에 있는 그 사무국장 네. 이 이제 취업한 기관에서 전화를 한 거죠. 뭐 양혜정 어땠냐? 어떠냐? 양혜정이 그래서- 됐어. 그래서 물론 전 다 잘하니까 잘했다고 얘기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거 진실만을 방송하는 방송인데. 그래서 아니, 진짜예요. 아, 네. 그래서 누구야 물어본 사람이 뭐 그래서 분위기가 왜 이래 갑자기 그 이거. 국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 직장 국장이 네. 내가 얘기 잘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화 왔었는데 내가 얘기 잘해줬어. 그 취업한 거 자기 덕이라며 뭐 얘기를 하고 빡을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랬어요. 이미 떠난데 뭘? 역시 내가 얘기 잘해줬어.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노동조합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가지고 네네. 사실 노동조합 네, 네, 한다고 네, 해서 네, 막 네. 그렇게 막 또 이직이나 이런 게 또 어렵고 그렇지는 아. 않거든요. 좀 다른 저희 뭐 이름만 되면은 예전에 막 파업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파업하기 어려운데 이름만 되면 뭐 파업도 했었고 뭐 이런 유명한 뭐랄까 사실 조합원이 아니었어도 이 직장 출신이면 이 기관 출신이면 조합원인지 의심해보는 그런 곳에서도 계신 분들도 조합원들도 뭐 퇴사하시고 나름대로 다 이직을 하시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높은 자리 막 올라가시고 이런 분들도 많아서 사실 뭐 이게 굉장히 좀 뭐 극단적인 케이스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그렇지는 않죠. 아니, 그렇게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신현석 씨 그냥 노조에 빨리 가입해 하시라. 아니 뭐 듣고 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거면 거꾸로 더 노조를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저희가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치지 못하죠. 사실 뭐 노조를 해서 뭐 불이익을 겪는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둘째 문제고 기본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 많이 좀 생각하시는 거는 내가 일단 그러니까 이 기관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내정자가 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물론 그 내정자가 뭐 그냥 뭐 그러니까 어떤 뭐 입사든 뭐 이런 것들은 엄청 객관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누구 지인들 어떤 지인들 누구 소개로부터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뭐 다 내정자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뭐 있지만은
뭐 사실 그런 불합리함성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이거 외에도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뭐 경중이나 뭐 대소나 이런 걸 떠나서 좀 뭐 나라도 시국도 이제 단지 이거 한 사람 밖에서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여러 가지 잘못된 적폐나 이런 것들도 바뀔 수 있어야 되지. 우리가 사회가 정말 나아지는 거 아니냐? 뭐 복지국가도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뭐 저희로서도 좀 요새 좀 더 많은 좀 고민이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저는 그 전력조회 부분을 없애는 게 노조의 또 역할이 아닐까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네. 혜정 씨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보통 꼭 사회복지 현장이 아니더라도 전에 있는 기관에 연락해서 경력이 있으니까 물어볼 수는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 회사에서 그렇게 하나요? 물론 제가 항상 많은 회사를 다닌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왠지 경력이 있으면 거기 아는 사람 유사한 특수한 어떤 왜냐면 그 직종 같은 경우 그 예를 들어서 연구소 같은 거 돼도 이 바닥이라고 좀 말했죠. 이 영역 이 분야가 네. 동질하다 보니까 저기 책임자라든가 알고 있으니까 아니 뭐 이런 사람이 했었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쉽게 연락하는 경우는 봤거든요. 근데 물론 일반 회사 같은 데는 워낙 규모가 커서 뭐 하지만 이렇게 좀 특수성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뭐 연구직 같은 게 너무 좁아서 그렇게 하는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라고 뭐 생각을 한 부분이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누가 평가를 하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리고 보통 이제 중간 관리자 이상한테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업무 능력이나 인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이냐. 네. 보통은 사회복지 조직에서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순응하고 네. 기관장한테 충성하고 네.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특별하게 뭐 너무 뛰어나게 일 잘하거나 이런 사람보다는 전자를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 평가를 받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노조에도 뭐 얘기는 드린 적이 있지만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혹은 뭐 취업을 방해하는 네. 부정적인 어떤 정보를 전달했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3자가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그렇죠. 네. 당사자 간의 면접에서 영향을 준다. 근데 이런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그 좁은 바닥 그 바닥에서 그러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노동자들이 그 본인의 어떤 권리 이를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 데서 이 문제가 더 커진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네. 미묘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면 결국 어디에 우리가 주된 생각을 둬야 되느냐. 거꾸로 보면 영구낭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때렸다, 뭐 제가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직접 대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일은 그냥 하는데 네. 이러면 끝난 거죠. 되게 리얼하시다. 뭐. 제가 해본 것처럼, 네, 해본 것처럼. 아니 본인이 면접 당한 게 아니라 면접을 하신 분이네. 제가 일은 좀 하는데 아니, 그냥 뭐, 알아서 해.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아니 뭐 무난해요. 뭐 네. 하던가 뭐 힘든 뭐 삶의 굴곡도 필요한 거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거구나. 참여의 시간이에요. 네, 너무 앞으로 리얼하시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네. 혹시 어떻게 거기 복지관 관장님도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목소리. 뭐 저희가 뭐 이렇게 그런 지위에 계신 분이 계시고 하신데 그분들은 이제 노동조합의 방침에 어긋나시면 안 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역시 방침이 있는 곳은 틀리군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예. 있는 그 문제라고 할까요? 예. 노조에 관련된 노동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사례가 있나요? 뭐 사례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현장은 이제 기본 근로기준법 안 지킨다는 걸 기본으로 베이스로 이제 깔고 가니까 예. 깔고 가니까 기본이 발음도 안 되네. 기준법을 안 지킨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안 지키게 되는 이제 원인은 뭐 단지 그 이제 현장에만 있는 존재하는 건 아니죠.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깔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제 인사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휴가나 휴일의 사용들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여기 뒤에 보니까 이제 나는 꼰대다 이런 이제 방송도 있긴 한데 실제로
뭐 저거는 이제 조금 이제 은유나 비유의 형식이지만 실제로 이제 꼰대의 신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것들을 이제 지휘 명령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현장에서 이제 사회복지를 좀 올곧게 실천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이제 의지 그 단지 의지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원칙과 방향에서 반대되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구조적으로도 존재하고 이제 그 개별적인 기관 내에서 이제 사유화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예. 왜 꼰대 같은 분이 많을까요? 혹시 글쎄, 뭐 이거는 나이가 많이 있다고 해서 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실제적으로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군대가 요즘 꼰대가 제일 아닌 것 같아. 거꾸로 성폭력 빼고 이런 거 빼면 군대가 가장 어떻게 말하면 계급이 있어서 그런가? 악습의 대물림이 있어요. 그게 옛날엔 더 심했어. 이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쌍팔년도, 사회복지 네. 마인드가 없다. 희생과 봉사. 너는 그래서 저는 사실 말은 못했는데 속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나 복지 때는 안 마인드가 그랬어, 나 때는 없어. 안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듣고 자란 후배들이 나중에 또 다시 10년 뒤 20년 뒤 그렇게 하는 거죠. 나 때는 더 했는데 요즘 지금도 왜 그러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 바닥이 이렇게 거지 같나? 아니 뭐 제 생각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뭐 어디 뭐 그거 확실히 누가 평가하신 거 맞아요. 에? 아무튼 네 그럴 수 있죠. 방송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다음부터 듣는 분이 없으신 거 아닌가? 없어지신 거 아닌가? 아니 뭐 그런 분들은 잘 안 들으시니까. 아 그런가요? 네. 복지기관의 인원이 좀 작아서 그런가요?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오히려? 여러 가지를 분석하긴 하지만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사실 아까 아. 말씀드린 공공기관 같은 데는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굉장히 소규모고 영세하고 이런 문제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가부장적인 사실 이거 뭐 일단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관이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는 않지만 당연히 사실 실제로도 그렇지는 않고 일부의 문제를 갖고 있는 기관들이긴 하지만 그런 좀 가부장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욕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그런 것을 좀 문의하는 분들도 계셨고 뭐 그렇죠.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성추행이나 성희롱 이런 것들이 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건데 사실 그런 것도 사실 상담을 하고도 이렇게 하고 좀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도 몇 번 나눴었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좀 밝히고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사실 공공기관이나 이제 아니면 공직사회나 사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제 발생했을 때 그래도 좀 규모가 그쵸.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슈가 되고 하는데 굉장히 규모가 작고 이렇게 소규모에서 좀 뭐 작은 곳에서 남몰래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말했을 때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나? 아니면 나만 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사례들처럼 나만 좀 피해를 입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들 그리고 생계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 좀 많이 하시죠. 조용한 퇴사나 조용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죠 이거는. 뭐 조용한 해결 이런 것보다도 그냥 참고 지내시거나 아니면 그래요? 기회를 봐서 빨리 이직을 하시는 거죠. 다른 기관으로. 좀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예. 그런 그 복지기관에 있는 그런 뭐 분들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좀 이런 것들 했을 때 이제 가장 잘 되는 경우가 이제 좀 뭐 시설장이나 이제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뭐 아니면 뭐 관리자나 시설장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죠. 어쨌든 문제를 사람들을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회복지 기관들이 다 이제 법인들, 사회복지 법인이나 다른 이제 뭐 재단 법인 뭐 이렇게 운영이 되긴 하지만 뭐 이런 법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건 굉장히 이제 큰 문제, 법인 차원에서 굉장히 큰 문제, 뭐 도관이나 뭐 근래 이제 뭐 대구의 이제 희망원 같은 문제 이런 좀 큰 문제가 아니면은 사실상 사회복지 법인들로 인해서 이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그러면 그 법인 차원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설장이 교체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일단락 된 것처럼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 그 후속 조치나 아니면 좀 이후에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제대로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이제 구조 자체가 마련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현재에 있는 제도 내에서는. 제가 근무했던 기관들은 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막 그 인권 직원의 인권이나 이런 걸 침해하거나 그런 뭐 사례들이 크게 없었고 거의 민주적으로 어떻게 소통 정도는 다 되고
그런 정도여서 그런데 이제 주변에 어떤 동료들이나 뭐 같이 이제 공부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러니까 법인이 이제 오래됐고 그 법인 자산으로 이제 사회복지에서 운영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탁원 운영을 하는 정도니까 저 자산 자체가 이제 정부게 아니고 그럼 너네가 정부한테 너네가 해라라면 그 자산 자체를 그 매입해야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 전체가 뭐 국가에서 다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민간에서 주가 돼서 하는 건데 그럼 힘은 누가 갖느냐? 법인이 갖는 그런 구조가 이제 많죠. 거기서는 이제 민주적인 뭐 소통이든지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인 자체 내 노조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래서 산별 노조를 좀 지지하는 거는 전체 어떤 사회복지 노동자가 다 같이 나서서 제도나 이런 것들 좀 바꿔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대한민국에 비슷한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인데 사립학교 암만 이슈돼도 공공 영역인데 학생들 피해 볼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 개인 재산이고 국가가 관여해도 제한이 있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한편으로 보면 더 적극적으로 많이 이런 활동을 계속 보여지면 기관에서 좀 긴장을 한 상태에서 약간 좀 자기들은 이제 생각을 갖고 거꾸로 사건 터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계속 이런 상시적인 그런 게 보여주는 것이 또 근데 그게 어떤 제도나 정책으로 만들어져야지 페널티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네. 그 의식 자체가 바뀌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떤 노동권 이런 걸 뭐 서울시든 네. 뭐 정부 보건복지부를 상대든 뭐 하려면 다수의 사회복지 노동자가 하나로 되는 수밖에 없다. 전체가 다 가입해 놓으면 네, 그 답이 없어요. 결국은 기다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눈을 감기 전에 네네. 사회복지사에게 복지국가는 오는지. 사회복지사의 복지국가는 오는가 빼앗긴 현장은 네, 알겠습니다. 이쪽 갑자기 방도 추운데 말씀드리니까 거의 뭐 시베리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국장님, 예. 네, 조직을 추진이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을 텐데. 저희 뭐 양혜정 조합원님이 하시는데 네네. 그 조직의 의견과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굉장히 따뜻하고 저희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굉장히 여기는 겨울인데 거기 약간 좀 제가 봄 같은 가입한 느낌이 지 잘 얼마 안 되고 그래요? 그 신입 조합원 교육도 안 받아가지고 아직 그래요? 제가 나름대로 그냥 활동하고 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래도 역시 그래서 민주적인 조직인 거 맞네요. 근데 저렇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네. 저는 안 튕겨져 나가거든요. 네. 네. 그 아까 미비하다고 예. 했잖아요. 그래도 약간 뭐 한 해 정리하면서 성과.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같은 거 있는지. 뭐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은 저희 양혜정 조합원님 예, 올해 가입하셨거든요. 예, 그래요? 그게 2016년도에 가장 큰 성과지 않나. 어느 조직이나 멤버십이. 저 이런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사실 진담이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별로 노동조합을 많이 좀 활동을 했어요. 중심으로 이제 어디 복지관 노동조합 뭐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어디 노동조합 이렇게 좀 기관별로 좀 활동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는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노동조합에 관심이 있고 활동하려는 생각이 있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기관에 아니면 같이 좀 마음을 맞아서 할 수 있는 동료들 아니면 또 만약에 내가 했을 때 사실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이 기관 내에서 좀 분위기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자기의 본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겠느냐 네. 이런 좀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관을 넘어서는 정말 이제 산별노조라고 이제 말만 산별노조라고 좀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고민하는 사람들 모을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 지역을
이제 틀로 하는 이제 조합을 이제 구성해 보자, 지회를 한번 구성해 보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양혜정 조합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좀 많이 관심을 좀 갖고 가입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좀 내년 초에는 좀 정식으로 출범을 해서 정말로 좀 하나의 좀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올해는 가장 큰 좀 성과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그 대통령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회복지 시국회의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계기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사회복지 현장에서 연대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들 이런 것들을 좀 심어주셔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노동조합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이해가 굉장히 좀 나쁘지만은 않구나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었고 뭐 여러 가지 올해는 그래도 나름 뭐 성과 있는 것들이 뭐 굉장히 작은 성과지만 뭐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사회복지 노조를 홍보할 시간을 드리겠는데 뭐 서울 지역지회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사회복지사 서울에 있는 뭐 사회복지사 뭐 다른 지방 뭐 지역지회를 뭐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지역에 1,000명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가입했다. 그러면 노조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떤 걸 변화시킬 수 있는지 와 함께 이제 더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이 갑자기 숙연해졌어. 예, 홍보 멘트를 미리 준비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 없어가지고 네네. 사실 좀 낯간지럽기도 하거든요. 하면은 저희가 그냥 뭐 저희끼리 하는 말로는 뭐 500명이면은 시설을 바꿀 수 있고 뭐 1,000명이면은 서울시를 바꿀 수 있고 뭐 10,000명이면은 대한민국 사회복지를 바꿀 수 있다.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그 지난주에인가 이제 서울시 이제 복지기획관 이제 복지국장님하고 좀 면담을 이제 하면서 이제 뭐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공성을 갖추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해보자. 뭐 정기적인 협의를 갖자라고 좀 해서 좀 1차적인 이제 뭐 협의를 좀 진행을 했고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제도를 가지고서 저희도 여러 가지를 좀 서울시에 제안하는 형태가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일단 이게 서울 지역부터 좀 서울 지역 지혜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서울 지역부터 좀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 뭐 서울에 이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전체가 한 2만여 명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중에 10%면은 2,000명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평균만 따라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마 평균만 대한민국의 평균 수준의 노동자 조직률만 갖춘다 하더라도 굉장히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희가 굉장히 모여보지 못했고 뭔가 함께 해보지 못했고 여러 가지 좀 많은 스스로의 한계들을 많이 갖춰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좀 현장에서 노동자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노력을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뭐 이게 팟캐스트 주제가 이제 복지국가 관련된 이제 팟캐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서구의 복지국가 같은 데서 뭐 저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사회복지 현장이 물론 이제 그분들은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의 노동자이기도 하고 그런 성격들이 차이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개혁적이거나 아니면 진보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그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그거에 비하면 저희가 기본도 많이 못하고 있지 않느냐. 좀 기본을 많이 찾아가고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 그만큼의 변화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내딛는 걸음걸음이 모든 걸음걸음이 이제 다 변화가 되는 것들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일단은 많이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함께 해주시는 것 이런 것들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좀 선입견을 갖고 보실 필요 없이 어차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같이 똑같이 활동을 하시고 똑같이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선입견 없이 바라봐주고 함께 해주시는 게 좀 굉장히 좀 저희한테는 좀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사회복지 노조는 사회복지사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뭐 그렇지는 않고 이제 뭐 사회복지사분들이 이제 뭐 많기는 하지만 뭐 사회복지사분들이 아니라 다른 이제 뭐 치료사분들 뭐 다른 뭐 직종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 기관에 계신 모든 직종에 계신 분들이 이제 가입하셔서 이제 활동을 하고 실제로 하시기도 하고 가입하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시설장님이라 하시더라도 아니면 센터 장님이라 하시더라도 뭐 노동자의 뜻에 이렇게 좀 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실제로 가입해서 활동하게 계시기도 하시고 가입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궁금한 게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잖아요. 예. 하고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단체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사회복지사는 다 뭐 그냥 이제 전문 자격을 갖춘 네. 이제 사회복지사의 협회인 거죠. 당연히 노동자하고는 뭐 길게 얘기하려면은 뭐 이 한정된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사협회하고는 뭐 나쁜 관계일 수도 있고 좋은 관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긴 경우에 하는데 따라서는 아, 미묘하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동자비 좀 더 좀 옳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좀 고민들. 물론 이제 그것들을 부정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많이 하죠. 이제 사회복지 사협회 사회복지 현장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사들만은 아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사회복지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네네. 이제 좀 자기 자격이나 이제 뭐 직종이나 이런 것들 두면서 굉장히 이제 다른 곳에는 굉장히 배타적인 거죠. 사회복지사가 많다는 이유로 해서 다른 직렬이나 직종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좀 뭐 낮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많기도 하죠. 그리고 뭐 학력에 따라서 아니면 급수에 따라서도 이제 굉장히 좀 폄훼되거나 뭐 좀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무슨 뭐 이렇게 4년 공부하지 않고 뭐 방송으로 이렇게 뭐 수강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한 차별적인 시선들이나 아니면 지위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시선들도 있고 한데 저희는 어쨌든 그런 내부적인 그러한 시선이나 이제 차별도 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어떻게 하다가 이 얘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협회하고 관계는 굉장히 말씀드리기 미묘한 관계이긴 하지만 뭐 저희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협회나 뭐 이런 쪽은 그래도 이제 좀 중간 관리자 이상 예. 아무래도 좀 기관 내에서의 이제 역할이나 활동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구조적인 한계도 있긴 하지만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우신 분들이 중심으로 활동할 수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 말단에 있는 노동자들은 뭔가를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그런 이해들을 대변하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좀 기본적인 좀 생각들을 갖고 있고 정말 이제 좀 현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려고 좀 나름의 노력들은 하고 있고 뭐 그런 식의 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뭐 지금 뭐 서울세협회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좋다는 말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알만하면 알만할 수 있는 얼굴도 기억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뭐 어때 뭐 같이 우리가 뭐 잘못한 거 뭐 하물며 노조건 뭐건 잘못한 건 정확하게 우리 팩트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뭐 사협회 네. 뭐 회장님 말씀을 듣고서 네네. 사협회에 가서 좀 저희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굴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붙이고 왔어요. 그래요? 물러나라. 물러나라. 왜냐면 그러니까 뭐 협회 그건 서사협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회복지사협회인데 하는데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대표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인의 어떤 의견, 그러니까 정치적인 약간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발언을 뭐 공식 그 신문에 이제 저희 칼럼으로 해서 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의 제기를 한 거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희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 계시는 토요일을 선택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어쩐지 여기 이렇게 팩이 넘치신다 이렇게 했는데 제재할 필요가 없었구나. 평일에는 가기가 힘들고 하니까 바쁘니까 그렇지 우리가 저희 그래도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신문에 굉장히 소수가 보는 신문이긴 한데 그래서 저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래? 나 신문에 나온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가 네. 성과를 떠나서 네. 그게 성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다른 의견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한두 명이라도 이거는 다른 의견이 있다. 아니 제가 1년에 작은 돈도 아니고 5만 원씩 회비를 그래요? 내고 있는데 웬일이야. 큰 돈 아닙니까? 사회복지사협회 크네. 갑자기 느낌 팍 시원해요. 네. 물론 이제 협회가 그 모든 사회복지사 그리고 뭐 그러니까 직급을 떠나서 모든 사회복지사 이익을 대변하기는 힘든 거라는 거는 사실은 좀 알고는 있죠. 뭐 어느 협회든지 다 그렇잖아요. 뭐 대한의사협회든 간호협회든 대형 병원이고 뭐 교수들 중심의 어떤 큰 단체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익 집단이나 이런 걸로 좀 작용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한 개개인의 그 이익 전체를 대변한다기보다, 근데 물론 이제 대한의사협회나 간호협회 같은 경우에는 좀 세게 그 전체 그 거기에도 대응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사회복지 조직들이 굉장히 많은 협회를 가지고 있어요. 복지관협, 무슨 복지관협, 노인복지관협회, 뭐 장애복지관협회, 협회가 왜 많구나. 시설 단위, 이제 기관 단위의 어떤 동종의 기관으로 묶여 있는데, 이제 그 경우들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뭐 이용자들을 위한 권익을 다 대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단체들은 기관장들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네, 특정 기관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거 아니 뭐 소수가 소수가 다 대변 네. 잘하지만 이게 소수가 네네. 갑자기 조직국장이 표정이 뭐 밝아졌다 어둡다 밝아졌다 어둡다 하는. 아니 저분 그래서- 저렇게 신경 쓰시는 분이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네. 잘하고 있다 우리. 죄송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네, 그러시구나. 근데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협회라든가 노인 뭐 복지협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아동 뭐 아동인 시설협회 뭐 장애인 그렇죠. 뭐 이렇게 그거 되게 많네요. 굉장히 많죠. 그렇게 따지면 협회 파워는 엄청난 거네요. 제가 봤을 파워가? 때는 굳이 파워가 있다고 하기는 파워는 없는데 근데 제가 규모가 있다. 근데 규모. 제가 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이나 그 대부분의 이제 그 보통 아까 말단 직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그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로서는 기관의 이익을 보통 이제 대변하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협회들이 존재하지만 그게 어렵다. 그래서 노조밖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제가 굉장히 하는 고심 끝에 고심 끝에 네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고, 혜정 씨가 네 그리고 저희 기관에도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20%가 넘어요. 뭐 간호사, 뭐 물리치료, 작업치료사, 뭐 영양사, 뭐 조리사,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쭉 있는데, 뭐 그분들한테도 노조를 알려야겠다. 네. 저는 뭐 훌륭하십니다. 기관에서 이런다고 불이익을 받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아닌 거죠. 뭐, 알고 있어요 다 기관에. 근데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고 그냥 조용히 활동하길 바라시긴 하겠지만 네, 괜찮습니다. 네. 그 조직국장님과 조합원님하고 같이 방송하다 보니까 네. 그 여러 가지 그 사항을 많이 전해 들어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신현석 조직국장님 노동조합의 조직국장님 할 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든 일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야 뭐 많은데 네. 사실 다른 분들이 겪고 있는 힘든 문제하고 그게 또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언제 그 원래 그 여기 이 일을 뭐 관심 있어서 하게 된 거야? 아니면 어떤 계기로 또 이게 조직국장이 저도 뭐 이제 뭐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뭐 이제 우연한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네. 졸업하고 나서 이제 좀 뭐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됐는데, 뭐 당시에 이제 그 선배는 이제 굉장히 이곳에 이제 가능성이 많다. 예, 무슨 가능성이 지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아직 10년째 발현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뭐 하려게 좀 이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좀 아까 말씀드렸죠 양혜정 조합원님, 네. 이하 이제 기타 등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능성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요새는 갖고 있습니다. 예. 기타 등등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요? 네, 또 훨씬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네. 복지 현장의 어려움이라고 힘들고 열악하고 하는 얘기는 들었대. 거기서 또 노조. 그러니까 뭐 열악한데도 노조가 있냐. 열악하니까 노조가 있어야죠. 조직을 하기에 되게 힘드실 것 같아서 그쵸.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시는 얼굴이시지 않아요? 제가 그런가요?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무슨 전국 투쟁하고 오신 분 같은 분이다. 그런가요? 네. 제가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어디 면접 보면 착하게 생겼다, 성실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잘 붙고 막 이랬었는데. 예. 제가 아는 분이 잘생긴 유재석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신현석 그러고 국장님한테 보니까 잘생긴 제- 유재석.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생긴 사람의 반 이상이 유재석 닮았습니다. 눈꼬리가 처지고 안경 쓰면 다 유재석 닮았다고 하고 있어요. 잘생긴 붙였잖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크게 중요한 1년 연중 활동이 있나요? 노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사업들이 이렇게 있고 뭐 특별하게 뭐 크게 좀 집중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뭐 존재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가 좀 많은 분들을 조합원들하고 좀 많이 함께 하고 싶은 활동들은 좀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어떤 활동? 그러니까 뭐 일단 집회 많이 나오고 그 노동조합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이제 물론 이제 현장의 문제들은 사실 저희가 시기를 정해서 뭐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은 뭐 어느 때건 뭐 거기에 이제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저희는 이제 주로 교섭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좀 뭐 고발하거나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시기를 지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뭐 그렇긴 한데 저희가 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하고 싶은 날들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그러니까 저희는 좀 많은 좀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4월 20일은 이제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중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 단체 일정들과 그런 계획들에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들을 좀 사회복지 현장에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10월 17일 날은 이제 빈곤 대치 날이고 이제 뭐 빈곤 철폐 날이라고 해서 이제 뭐 퍼레이드도 하고 그 전후로에 이제 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빈곤의 문제, 뭐 장애인 차별의 문제, 우리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이제 현장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일해오던 방식들의 실천만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희가 좀 더 좀 사회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게 뭐 어떤 뭐 이게 뭐 이론적으로 뭐 사회 행동이고 뭐 이렇게 뭐 뭐 그렇게 좀 구분해서 하긴 하는데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현장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이나 이런 활동들도 같이 좀 해나가야지. 이제 구분 짓지 않고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함께 해나가는 게 정말 이제 필요한 것이지 않겠느냐. 저희가 노동조합에 뭐 잘 되고 이런 걸 둘째 문제고 그런 것들을 좀 해야지만이 정말 이제 현장이 현장답고 이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좀 노동자답지 않은 거 않지 않느냐. 좀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사회복지사들한테 이제 노동조합에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이제 뭐 한 말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희가 이제 잘할 때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도 노동 문제, 노동권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 전혀 없어서 그 자체로도 사실 저희가 이제 학습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낮은 것과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컴플렉스 같은 거죠. 왜 노동권이 노동에 대한 권리, 나의 권익을 주장하는 게 정당한 게 아니고 나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외치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진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왜 노동권이 중요한지, 어떻게 권리를 왜 찾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이런 거 질문하실 네. 거면 미리 좀 생각을 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예. 근데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장에 계신 노동자분들이나 뭐 다른 뭐 마찬가지로 뭐 이게 사실 교육받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모르느냐 그리고 이 권리를 인식하지 못했느냐 이런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사회복지 현장이나 특히 뭐 공공 부분 현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이런 좀 스스로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불온시되는 거죠. 뭐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현재 활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나쁘게 생각하거나 안 좋게 보거나 이런 것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또 얼마 전에 또 들었기도 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가 지금은 다시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제 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정말 이제 저희가 뭐 이용자, 뭐 클라이언트, 뭐 사회적 약자 다양하게 뭐 칭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해와 반하는 것인가? 예.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좀 다시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지금 있어서는. 그리고 뭐 노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쨌든 뭐 복지국가나 뭐 이런 좀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예. 뭐 그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매년 이제 사회복지 노동자 방과후 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이제 찾아가는 방과후 교실 뭐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도 좀 많이 좀 이야기를 저희가 보기에는 뭐 많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죠.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다른 현장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당신들의 활동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 잘하신다 이렇게 뭐 좀 칭찬해주고 열심히 수고하신다 이런 인사들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 좀 다른 토론 여러 가지 토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활성화하고 그래야만이 좀 더 여러 가지 좀 다른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고민되고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마음속에 없어서 못 하시기보다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는 좀 그렇게 좀 많이 쓸려가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누구나 좀 하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먼저 꺼내는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 노동조합이 뭐 사회복지 노동 문제 뭐 교육 이런 걸 얘기는 하셨지만 또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의 그 시국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31일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토요일이더라고요. 사회복지 시국회의라는 연대 단체가 뭐 연대 모임이죠. 뭐 결성이 돼서 집회에 계속 참여한 걸로 아는데 그게 노조에서 처음에 이제 제안한 거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매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날까지 참여하시고 할 예정이신지 연말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물론입니다. 저희도 31일 날 다시 모이자고 이제 말씀드렸고 조합원님들은 좀 일찍 오셔서 저녁도 먹고 뒷풀이를 먼저 하고 그날 집회가 좀 7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는 5시에 모여가지고 뭘 하기로 했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날 뭐 깃발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국회 깃발을 항상 깃도리를 하셨던 박진재 과장님께서 지금 첫 번째 나오셨던 박진재 과장님께서 그날은 이제 새해를 소백산에서 이제 박근혜 퇴진을 외치시겠다고 하시면서 깃발을 저에게 주고 가셨고 산을 올라가시는 분이었군요. 예. 뭐 이 방송을 듣고 소백산을 가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31일 날 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좀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뭐 시국회나 이런 것들을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지역지회를 준비 회의를 하면서 좀 제안을 하긴 했는데 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뭐 양혜정 조합원님처럼 여러 단체 활동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사실 저희가 제안을 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미 어쨌든 자연스럽게 좀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좀 진행이 됐는데 사실 좀 많이 고민되는 게 이게 이제 주말에 집회 이렇게 오는 거 말고 좀 다른 것들을 뭘 해볼까를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하는데 사실 좀 저희가 이렇게 좀 복지국가를 운동하는 단체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좀 시민단체들 이런 쪽하고 좀 뭐 저희도 잘못한 거고 좀 많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긴 한데 뭘 같이 연대를 잘 안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 뭘 좀 현장에 제안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제안할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계기가 됐으니까 좀 이것들을 잘 해서 정말 이 시국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성과들을 좀 잘 남겨가지고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활동들의 연대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거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여기 나오지도 않았을 것 같다. 이것도 하나의 변화니까는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시작해가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뭐 제가 볼 때 여기 나오셔서 두 분 얼굴만 보면 잘생긴 유재석과 화끈한 우리 양 선생님, 혜정 씨 보면 그냥 조합 다 될 것 같아요. 네, 전 즐겁게 일하고 네. 즐겁게 조합 활동하고. 왜 갑자기 네. 목소리 깔았으니까. 네,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조합에 오면 되게 뭐 사회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비판하고 이럴 것 같지만 각자의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냥 뭐 그 별반 다르지 않고 조합원이라고 해서 그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이 하고 있고 그냥 단지 그 중심에 약간 노동권에 대한 문제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뭐 연대감이 좀 더 있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장시간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못한 얘기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까? 못한 얘기 많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냥 한 말이고요. 저도 이거 처음 팟캐스트를 사실 잘 듣지 않아가지고 이게 팟캐스트 잘 듣지 않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해서 좀 여러 번
뭐 사양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를 정도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은 못했던 분들은 복귀하면서 아마 저희가 2차, 3차 팟캐스트를 같이 좀 해달라고 저희가 오히려 쫓아다니지 않을까 이럴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사양해서 죄송하고 뭐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관심을 갖게 되면 뭐 그걸로는 저희는 충분히 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족함을 허한 방송이었습니다. 복지국가 그래도 저희가 만드는 팟캐스트입니다. 아시겠지만 복지국가 하면 대표적으로 노동조합률, 노동조합에 관련된 건데 지금 노조 대표로 나오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서. 뭐 복지국가 이제 과거에 이제 어쨌든 그것도 이제 과거죠. 그것이 이제 과거의 사례가 이제 지금의 한국 사회와 이제 적실하느냐, 뭐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다시 따져봐야 될 거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이제 복지국가나 이런 것들의 이제 형성 과정에 있어서 노동조합들의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그런 관심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좀 정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다라는 것들은 뭐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 더 잘 아실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그런 노동조합 또 조직률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률 자체가 이제 그 사회에 이제 좀 얼마나 좀 안전적인 사회인가, 얼마나 복지가 돼 있는가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단지 이제 복지 양적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율이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제 굉장히 상관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조합이 뭐 잘 모르겠다는 건 저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뭐 복지국가나 아니면은 그런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에 좀 가능성이 있고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저는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노동조합 조직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복지국가에 얼마나 다가가느냐 이런 것들과는 관련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회 뭐 물론 이제 굉장히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어떠한 하나의 권리나 아니면 하나의 영역들이 이제 앞서 나가는 것들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변화한 것들은 전반적인 영역들이 같이 변하는 거고 뭐 사회복지 현장만 뭐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변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외부의 여러 가지 공공 부분이나 아니면 또 민간 기업에서 이런 노동조합들이나 아니면 이런 노동에 대한 것들 인식들 이런 것들이 함께 변하는 거지 뭐 저희가 뭐 저희만 어떤 식의 변화들을 뭐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는 뭐 이게 딱 뭐 노동조합 복지국가 아니면 노동조합 복지국가 하려면 노동조합만 해야 돼 뭐 안 돼 이런 것들은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함께 하는 함께 한다는 것 노동조합도 언제나 좀 가장 좀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저희는 평균은 가야 된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평균 수준이 너무 안 된다. 평균도 안 된다. 저희가 뭐 사회복지 제가 보기에는 복지국가를 사회복지하는 사람들만 이야기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가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닌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건 사회복지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복지국가나 이런 것들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복지가 부끄럽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런 고민들을 나누고 있고 그래도 저는 노동조합이 이제 가장 유효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얘기 듣고 보니까 그래도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 표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유동호는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면 하면 말 많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한 노조라는 노조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를 넣고 싶습니까? 그런 것도 좀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예의가 아닌가.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예, 어차피 그거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왠지. 그냥 저는 일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조는 일상?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들도 아니고, 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들도 아니고,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다. 예.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가 노동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노동하지 않고서는 저희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노동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뭐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변화시키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사실 이제 노동이라는 것이 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점점 더 중요성을 잃어가는 뭐 이런 것들 오히려 복지를 얘기하면 좀 더 노동은 감춰져야 되는 거고 이제 후순위로 밀려나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저는 이러한 구분된 시선이 아니라 좀 같이 보는 시선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노동은 일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 길게 일상이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한 것 같은데 또 길게 한 것 같은데 해설을 하면서 괜찮습니다. 노동은 일상이다. 제가 신입 조합원으로 덧붙이자면
그런 말이 있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들어오는 보셨죠? 네. 근데 그 조직된 힘이 뭘까? 시민이 누구일까? 사실 노동자는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동자였고 노동자이고 노동자일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이걸 대표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같이 보편적이고 한 것들이 좀 노동조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작은 범위로 갔을 때 이제 사회복지사들 어떤 사회복지 조직 내에서 어떤 민주주의 이런 것도 이뤄내려면 사회복지사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안 내는 줄 알았죠. 정답을 그 보내신 분이 이번엔 2분 정도밖에 안 계시는데 한 분은 지난번에 정답을 그 맞히셔서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안 드릴 거였고요. 열혈 청취자인 것 같아서 그냥 감사하다는 제가 말씀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방청객으로 초대하겠다. 방청권을. 오, 굉장히 이건 센데? 춥지만 그분한테 지금 그 난로를 드릴게요. 그분한테 그 전용 난로를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초청하는 거는 네. 초청이 초대가 아닌 것 같아. 혹한기 훈련이 혹한기 훈련. 가장 따뜻한 그 방석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퀴즈 나갑니다. 지난번에 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님 나오셨는데요. 방송 중에 언급한 전장연의 그 대표 슬로건이 있습니다. 진행자도 언급을 했고 나오셨던 게스트분도 언급을 하셨던 그 구호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상이다는 아닙니다. 일상이다는 아닙니다. 네, 퀴즈 잘 들으셨고요. 네, 이야기 나눴습니다. 추운 와중에 나눠주신 그 신현석 조직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